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부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진행의 김현지입니다. 자,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시장 침체가 예상되면서 집값 하락 전망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다양한 설문조사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각 기관에서 내놓은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하락을 예상을 했습니다. 주택시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서울 집값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 세종, 인천은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답변이 절대적이었는데요. 하반기 주택시장의 변수로는 금리 수준을 꼽았습니다. 결국 기준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지역의 경기 상황 등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좌우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지표들도 모두 주춤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시장의 버블이 꺼져가는 상황인지 조정을 겪고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잘 알 수 있겠죠. 이제부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지 전문가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부동산 정보들 얻어가시고 맞춤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번호 02-3153-2594번,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을 검색하셔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이 또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수익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부자와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의 고수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안현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데 이 난리통에 우리나라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보자 할까 합니다. 제가 보통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기본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본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결국에는 과거에 있던 일을 공부하고 그 과거 상황을 현재와 대입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유추함으로써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과거를 유추했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지금 막 이제는 대세 하락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몇 주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근거를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본을 강조해 주신 안현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첫 번째 순서는요. 부동산 알짜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강의 주제는 일본 부동산 버블과 현재 한국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한번 전문가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 부동산을 따라간다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일본처럼 버블이 터지지 않고 전혀 다른 형상을, 그런 다른 상황을
겪어왔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제 와서 일본 부동산 버블을 얘기하느냐. 자, 중요한 거는 이 일본 부동산 버블이 1863년쯤부터 1986년부터 1991년 약 그 몇 년 사이에 있던 일인데요. 자, 문제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매우 비슷하게 이제서야 일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막 부동산 그 전문가들이 뭐 일본 부동산 따라간다 했지만 그 실제 상황을 그 당시에 있던 상황을 따라가지도 않는데 따라간다라고 비슷하게 된다 뭐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해 왔었지만 그 실제 버블이 터졌을 때 상황과 지금 상황,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상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상황이 일본의 버블 그 붕괴 상황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물론 일본이 고령화다, 뭐 인구 감소다, 뭐 경기 침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 거품이 꼈느냐 안 꼈느냐. 그런데 오늘 가져온 내용은 실제 거품이 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가져온 겁니다. 자, 진짜 세계 최강국, 경제로서는 세계 최강국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블레이드 러너라든가 이제 로보캅 3라든가 많은 미래 영화를 보면은 미국 사회가 일본에 잠식돼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정도로. 그리고 일본은 말 그대로 돈잔치, 경제가 너무 호황이다 보니까 돈잔치를 하고, 자, 일본의 도쿄 땅 하나 팔면은 미국 땅 전체를 사고, 그다음 그 당시 어느 정도였느냐? 일본의 NTT라고 통신회사 하나만 팔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미국 IBM의 한 3배 이상의 그런 주식의 가치가, 주식 총 가치가 그렇게 나올 정도로, 자, 주식 시총이 그렇게 나올 정도로 대단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계속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실제 이 상황에서 보면은 뭐 통신회사라든가 일본 전력이라든가 뭐 이런 은행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그 한 나라의 GDP를 맞먹는 정도의 그런 게 나온다는 게 솔직히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자, 그런 이유가 됐던 게, 자, 7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미국의 이제 생산업이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힘드니까 일본에 프라자 합의를 하자 해가지고 프라자 합의를 했더니 일본도 어느 한순간에 지금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급해가지고 이 순간에 무슨 일을 프라자 합의 있던 다음에 무슨 일을 벌였느냐. 당시 미국 경제를 무너뜨린 게 일본 차는 미국 차보다 기름 덜 먹어요. 이렇게 해서 미국의 자동차 메카인 디트로이트를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의 그렇게 대단한 일본이었는데, 자, 미국이 프라자 합의를 하니까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 이때 저금리, 자, 금리를 굉장히 낮췄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부양책을 쓰기 시작해서, 자, 부동산 부양책과 저금리가 한꺼번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 당시 어떻게 되느냐?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빚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어디엔가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 우리나라가 0.5% 금리를 처음으로 0%대 금리로 내려가니까, 자, 이때, 자, 2020년 8월부터 영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은행에다 돈 맡겨놓으면 바보 된다. 그리고 이제 집 안 사놓으면 다시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풍조까지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은행에서 돈 넣어놓고 있으면 바보가 되고, 은행에다 돈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빌려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 소리를 듣는 게, 자, 일본 이 시절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자, 은행에서 돈 빌려서 땅 사놓으면 땅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그걸 담보로 잡아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자산이 늘어나고, 마찬가지로 주식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 말도 안 되게 급격하게 1분에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렇게 되면서 자, 문제는 뭐냐? 자, 실질적인 발전이 아니라 그냥 자산의 팽창이었다는 겁니다. 빚이 떠받치고 있었던 거고, 이때 빚내서 빚내서 투자하지 않으면은 바보 소리 듣는다. 자,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경고를 했었고, 실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어느 일정 시점을 지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할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제가 1.75% 이상 올라가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2%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7월 13일 2.25% 된 시점부터는 저는 다른 지금 아직도 이제 대세 하락 안 왔다라고 올 것 같다라고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저는 이때부터 벌써 대세 하락은 첫 신호탄을 터뜨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렸을 때 올라갔던 부동산, 지금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금리 상승 시기입니다. 금리 상승 시기에는 부동산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지금 제가 먼저 알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일본에서도 자, 아까 얘기했죠. 일본이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부양책을 쓰던 시점입니다.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자, 사람들이 이번에 정권 바뀐 이유가 뭔가요? 자, 집을 못 살 것 같으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쌓였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집 안 사면은 나중엔 못 산다. 그리고 실제 집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은 엄청난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사회가 불안할 정도였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었고요. 자, 일본이 그래서 급격하게 단기간 내에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일본도 금리가 급격하게 연속적으로 오른 이 시점이 지나고 나서 자, 토지법 제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LTV를 그 당시 일본에서는 한 200%까지 은행과 은행들이 뭐 땅 갖고 있고 집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대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대출해서 이거 갖고 또 투자를 하시면 더 돈 버시잖아요. 그거 갖고 또 대출을 해주세요. 그렇게 은행들이 서로 내가 막 이제 최대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난리 나던 시점이거든요. 자, LTV 200%라는 거 굉장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빚만 내서 땅만 사면은 바로 또다시 LTV 200 또 대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와 있던 시점입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 약 9개월이 지나니까 제가 이제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고 나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 가격 하락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9개월이 지나니까 본격적인 일본의 부동산 하락이 시작되면서 자, 어떻게 되느냐? 거품이 꺼져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자, 하락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 부동산 특성상 웬만해서는 빚을 끼고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내 뒤에 나보다도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팔리지 않으면은 급하게 빚 때문에 급하게 팔아야 할 사람들이 보통은 자기가 사는 실소유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 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 위험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내놓게 되는 거예요. 낮은 가격으로.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은행이 어떻게 되죠? 자,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아니, 지금 원래
담보는 한 이 정도 가격이었는데 그게 낮아졌으니까 이거 저희가 빌려드린 거 어느 정도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담보를 더 주셔야겠습니다라는 상황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자, LTV가 200%까지 그 당시 은행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200%까지 되던 게 자, 70%로 규제되고 나서 가격 하락되고 추가 담보 이렇게 가격 하락하니까 추가 담보 요구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 또 막 파는 사람들이 막 나오겠죠. 파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니까 서로 막 경쟁하겠죠. 또다시 가격 하락이 됩니다. 자, 이런 게 계속 일어납니다. 아까 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반대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러는 게 있었는데 자, 이게 거품이 꺼져가는 시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서 자, 은행의 이 담보 요구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변제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비판하는 게 뭐냐? 자,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 하는 정책들. 제가 빚 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들은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특히 80%까지 첫 생애 주택 80%라든가 뭐 빚 더 내주겠다 하는 그런 정책들은 제가 계속 비판을 해요. 왜? 지금 거품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품이 터지려고 하는데 빚 내서 집 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자, 만약 거품이 터지기 시작해서 부동산 가격이 만약 80%까지 내려가잖아요. 자, 일본은 200%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황이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다른 점이 뭐냐면은 80% 정도까지 해주는 거라서 자, 80%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위험합니다. 자, 80%까지 떨어지면 이제 은행에서는 또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런 게 맞닥뜨린 분들은, 투자자들은 똑같이 이렇게 부동산 내놓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또 가격 하락하고, 가격이 또 하락되면 또다시 은행은 계속해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이런 악순환이, 자, 만약 현재 집값 자기가 빚내서 투자한 집값이 은행 80% 이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빚 내서 집 사라 하는 그런 정책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악마의 속삭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자, 금리 앞으로도 우리나라 더 연속적으로 올라가게 생겼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미국 금리 역전됐죠. 자, 8월 25일 날 우리나라 분명히 금리 또 올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에서는 또 물가, 특히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이언트 스텝 해야 한다. 아니, 이거 그냥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3.5%나 3% 금리, 우리나라 3% 금리 나온다는 건 지금보다도 금리 더 올라간다는 거고, 자, 집값 떨어지는 거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거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사회자님이 서울의 집값 안 떨어질 거라고 했지만 내년이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자, 그러는데 자, 반드시 일본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은 버블 사태가 상당히 그 원인과 그다음 일어나는 사태가 비슷하지만, 버블이 터지는 사태가 비슷하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은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했고, 일본은 오일 쇼크라든가 프라자 합의 때문에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게 금리 낮춰서 경기 부양했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투자에 뛰어드니까 부동산 자산 상승,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출 수준이, 가계대출 수준이 굉장히 높죠. 역대 세계 유리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일본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언론을 비판하는 게 언론의 투자 심리 조장, 이 부분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죠. 자, 이런 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참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떻게 우리나라도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시점이고, 자, 금리가 연속적으로 상승하니까 지금 부동산 하락이 시작되는, 거품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똑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일본 버블 경제
부동산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제가 경고를 해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서 주택 공급 불만으로 대규모 공급을 한대요. 자, 근데 이게 똑같이 된다고 하는데 원래는 어제 8월 9일자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이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제 너무나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수해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게 뒤로 밀렸죠.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차이점. 자, LTV가 일본처럼 200%는 아니고 그래도 80%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일본보다는 터지는 게 괴롭지는 않을 겁니다. 자, 대출 성격과 주체가 일본은 땅에다가 대출을 많이 일으켰어요. 자, 실제 토지에다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파트나 건물에 일으키는 그 대출과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도 좀 일본보다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했다. 자, 일본은 그 당시 발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세계보다도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앞에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버블 터지는 게 일본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근데 대규모 주택 공급이 아직은 예정인데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 물가를 잡겠다고 그다음에 또 임금을 동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많은 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경쟁력을 잃고. 자,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중국이 계속 쫓아와서 뭐 자동차 산업도 잡힌다, 배터리 산업도 잡힌다 하지만 조선하고 반도체하고 방산 분야가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일본과 다르게 우리나라 지금 선도하는 사업이 있다라는 게 다른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택 공급도 다르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동산 정책 지금 원래는 어제 발표했어야 할 그런 내용이지만 이거를 빨리 해야 할지 취소해야 할지 참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일본 버블 붕괴 이후에 그 당시 문제가 뭐였다고 했었죠? 서민들이 집 못 산다고 아우성치니까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자, 지금 일본 도쿄입니다. 자, 후지산 보이죠? 후지산 보이는 곳에서부터 일본 도쿄. 자, 우리나라도 인천에서 서울 강남까지 약 30km가 도시기는 하지만 중간에 산도 있고 그거를 산 빼고 서울 끝까지 해도 35km밖에 안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40km 넘게 이렇게 쭉 도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은 요소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서민들이 좋아할 위치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런 곳에 공급하겠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빈틈이 있으면 그대로 계속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근데 주택도 그냥 주택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성냥갑. 어찌 보면 일본은 지진의 나라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잘 못 져요. 높은 건물 지으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서민들은 또 못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건물로 굉장히 넓게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소 핀포인트 잡아서 하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 이제 인천까지가 35km, 40km 정도 되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만약 이게 중간에 산 같은 거 인천과 같이 똑같이 대입해서 산 같은 것까지 무시하고 도시 뻗어나간 거 재보면은 70km까지 완벽하게 이런 도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쓸데없이 넓은 지역에 서민들, 그 젊은 층이 원하지 않는 곳에 집 지어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관심을 안 가지니까 지금 일본 곳곳에 빈집이라든가 그다음 지금 계속해서 인구 줄어드니까 오히려 지금 빈집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집값이 아직까지도 일본의 집값이 상승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죠. 아베노믹스 있기 전까지. 그나마 아베노믹스하고 일본 도쿄올림픽 때문에 그나마 집값이 다시 상승했었는데 자, 그래도 일본의 집값은 그 이후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본
물가 동결시키고 법을 임금 기업을 살리겠다고 임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자, 아파트 그다음 물가 같은 거 올라가면은 올라가게 놔둬야 돼요. 자,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건강하지 않게 말 그대로 마약 진통제를 맞은 거죠. 자, 건설 경기로 일본의 법을 후에 건설 경기로 일본의 경기를 다시 부양하려고 했습니다. 쓸데없이 막 이렇게 파헤쳐지는 국토, 그다음에 이유 없이 아무것도 없는 갯벌을 시멘트로 막아버리지 않나, 섬에 한 70명, 80명 사는 섬에 다리를 놓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994년에 일본에서 소비된 콘크리트 양이 일본 단위 면적, 아니 미국의 단위 면적의 30배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생기면은 지금 제가 아까 걱정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죠? 자, 대규모 주택 공급 내용이 지금 250만 호 주택 공급 내용이 지금 거품 터지는 이 시기에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이거를 어떻게 공급해야 할지 이걸 취소해야 할지 아니면 빨리 정책을 이게 거품 터지기 전에 거품을 빨리 터치기는 해야 하거든요. 거품을 이거를 늦추면 늦출수록 늦췄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질수록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빨리빨리 터쳐야 건강하게 좀 괴롭지만 거품 터지는 건 분명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는데 그런 거를 빨리 해야 할지 아니면 진짜 취소를 해야 할지 그 부분이 걱정이기는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자, 결국에는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은 임금을 동결했다고요. 임금 동결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살리겠다고 임금 동결하고 건설 토목에 투자하고 어떻게 사회 경제를 말 그대로 건설 경기로 끌어나가면서 기업들 살리겠다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도 어떻게든 자, 일본을 임금 상황에서 역전을 했죠. 자,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역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올라갔죠. 일본 가면은 물가 싸다 막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있었던 상황에 어떻게 됩니까? 서민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봉급이 동결되면은 자, 저는 부동산 진짜 제일 좋은 곳은 중산층이 많은 곳이 가장 부동산이 가장 활성화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국가에서 무언가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이 결국에는 서민들 그리고 중산층을 두텁게 했다면은 분명히 일본도 다시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일본이 운도 나빴어요. 어쩌다가 그래도 경제가 다시 상승하는가 싶더라니 막 이제 아시아 경제 위기가 나와서 우리나라도 IMF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꾸라앉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다시 고꾸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본이 커질 수 없는 이거는 좀 천벌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도 나오고 그다음에 자, 봉급을 동결하니까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그다음에 기업을 유지하기는 했었지만 기업 유지하더라도 봉급을 동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 투자, 개발 투자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일본 배 지금 두 동강 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두 동강 나고 반도체 우리나라에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고 중국이 일본을 계속 앞서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는 법을 이후에 진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을 살리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서민 구제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업을 살릴 때 중산층을 늘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일하는 사람들 최대한 생각해 보세요. 집값 올라가는 거 어떻게 그 대기업 오너가 집값 올려줍니까? 부동산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는 그 일하는 근로자들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봉급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더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도 더 높은 데로 더 넓은 데로 옮겨 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기업만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통합 같은 걸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IMF 때 우리나라가 참 다행이었던 거는 인터넷 IT 사업 쪽으로 우리나라가 크게 전환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 놔서 그래서 새롭게 일자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미래에 대한 가치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니까 일본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자, 앞으로 지금 거품 터지고 나서 어떻게든 새로운 일자리, 여태까지 있던 일자리만 그 유지하려고 하는 기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번 버블이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자, 버블 터졌다고 결국에는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해졌을까요? 자, 분명히 빚을 내서 자, 버블이 터질 때는 빚을 내서 투자한 이것도 결국에는 빚을 내서 이렇게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빚을 내서 이렇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부동산 경기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기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거품 터지는 거는 분명히 빚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 그러는데 결국에 버블이 터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일본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결국에는 일본도 그렇고 자, 우리나라 광역 지자체단체 자, 저번 주 뉴스거든. 저번 주 뉴스였나? 자, 뉴스거든요. 자, 일반 국민의 부동산 재산이 6배가 넘습니다. 실제 인생의 승리자들은요.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자였습니다. 이거는 태고 쪽부터 여태까지 현대까지 와서 앞으로 미래까지 이어질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 유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권력이라든가 힘, 승리자의 그런 위치에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 진짜 참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이번에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전세 보증금 보험 제도를 굉장히 비판하는 뉴스나 전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깡통 전세 만들어낸 그 못된 집주인들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임대인이 나쁘다는 그 나쁜 임대인이 한 186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허구에서 관리하는 그 나쁜 임대인들이. 근데 그 중에서 114명이 착한 임대인 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정부에서 세제 혜택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다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애초에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 그다음 사법제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승자들,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거품이 터지더라도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렇게 나쁘게 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자, 올바르게 부동산 투자하고 내가 올바르게 부동산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승리자 그룹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참 재미있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부동산 버블 붕괴되잖아요.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 이번에 홍수 났을 때 뉴스를 보니까 되게 이슈화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초에 제네시스 위에서 사진 이렇게 찍고 있던 그런 기자님 그 사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남 한복판에서 강남의 슈퍼맨이라고 해서 자, 막 하수구에 그 쓰레기를 청소해서 물을 빼셨던 그 슈퍼맨 굉장히 우리나라 영웅이었던 분이 나왔는데 자, 근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왜 부동산이 승리자가 되느냐? 자, 부동산이 결국에는 부동산을 소유하시는 분들, 자, 의식주 중에 하나를 소유하는 그 부동산에 의식주의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근본을 해결을
이미 하나를 하고 있잖아요. 남들보다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 승리자가 되는 거고. 자, 버블이 터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일어나냐, 일어나지 못하느냐는 근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근본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거품이, 자, 지금 이 시기에 거품이 없는, 자, 거품 때문에 지금 버블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거품이 없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산층이 늘어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중산층이 잔뜩 늘어나는 시작점을 품은 지역을 찾아라. 저는 오늘 이렇게 버블에 대한 공부와 그다음 그 기본과 앞으로 투자할 것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근본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안현재 전문가의 부동산 알짜 강의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시청자님들께도 유익한 강의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혹은 부동산에 관한 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 잠시 후 진행되는 알찬 고민 상담에 직접 또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전화번호 02-3153-2594 번 무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상담을 이용해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현재 전문가의 1:1 무료 상담 소식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알찬 고민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혹은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궁금증이 있다면 저희 알찬 고민 상담에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594번,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을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집원, 면적, 투자 금액 등 좀 자세하고 좀 상세하게 보내주셔야 우리 전문가님의 상담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보는 저희가 상담 외에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외부의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알찬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때문에 저희 방송에 문을 두드려 주셨을까요? 토지가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네, 토지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문의 주셨는데요. 위치가 네. 어떻게 됩니까? 네?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 네. 경기도. 양주시 네. 광정면 네. 광성리. 네, 경기도 예. 양주시 광정면 광성리 토지 관련해서 좀 앞으로의 좀 토지 전망에 대해서 궁금증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이 토지는 얼마나 보유하셨나요?
저희는 구입한 게 아니고, 예, 좀 상속을 받았는데요. 정말 이거는 조상님께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예. 양주 지금 이쪽에 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이 주변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 이 가석지구라는 게 생겨가지고 예. 이 광정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세련된 개발이 발전된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지역이 이렇게 가석지구가 개발될 수 있었던 거는 이 주변을 보면은 이 예. 많은 공장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공장뿐만 아니라 이 주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예.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예. 이쪽에 가석지구 개발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밑으로 바로 밑으로 지금 보시면은 예. 이 도시계획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예,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거는 그냥 잡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 이런 거 허가 난다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성을 보고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있는 호재가 바로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은 지금 보면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한 20m, 30m밖에 안 떨어진 거리에 이런 게 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토지는 앞으로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이제 택지 개발 사업이 어쨌든 경기가 좋아야지 다시 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버블이 좀 터지는 그런 시기라서 좀 이게 진행이 얼마나 빨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예.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는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옆에서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하면은 그 옆에서 그 공사하는 모습 보면은 주변에 보유하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막 이거 이 아파트 옆에 내가 이거 뭐 지어놓고 뭔가 이거 카페라도 해보고 뭐 하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유를 예. 원하시는 내 뒤에 나보다도 비싸게 사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이슈가 있는 거는 앞으로 네. 굉장히 좋아진다. 그렇게 네.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좀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을 주셨을까요? 고민.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구 성남동, 거기가 성남역이면서 환승, 그러니까 인천 2호선하고, 그 다음에 인천 7호선 해서 이제 청라까지 연결되는 환승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곳이 이제 서구 성남동에 아파트를 보유하셨다는 거죠? 네네네. 네,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실까요? 신동아 아파트예요. 네. 성남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미래 전망에 네네네.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거죠? 성남역에 바로. 성남역에 조금. 바로 위치한 신동아 아파트.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번 좀 의견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시청자님. 네네. 근데 이게 지금 TV로 나가는 건가요? 예, 네. 지금 TV에서 지금 상담 중입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TV 앞에 없다 보니까. 예. 네네. 예, 지금 이 아파트 지금 보유 중이신가요? 아니면은 이거를 보유 그냥 투자 중이에요. 목적으로 사신 건가요? 네? 투자 목적으로 사신 겁니까? 아니면 이걸 보유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거주 중이십니까? 둘 다죠. 투자 목적이고 거주 중이시고. 예, 네네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성남동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위치라고 평가되는데 네네. 다만 지금 워낙에 인천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치가 너무 좋고 위치도 네. 좋고 지금 환승역 역세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이 옆에 원적산 터널도 있고 위쪽에 네. 가면은 이제
고속도로 IC도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교통의 네네. 중심지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이거 정말 좋은 아파트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거 자랑하자고 오래됐다. 하면은 더 할 게 아직도 많은데 초중고도 지금 오래됐다는 싹 물려 말씀하신 거는? 있고 그다음에 상업지도 이 네.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 있고 이 네. 파란 공업 지역들이 따지고 보면 다 일자리다 보니까 네네. 수요층도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가성비를 생각하면은 네. 항상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빈 아파트가 웬만해서 안 생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워낙에 지금 인천에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워낙에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다행인 거는 이쪽 지역이 그래도 전세가 매물이 쌓이지는 않고 있어요. 전세 매물은 네네. 쌓이지는 않고 맞아요. 있는데 네. 아까 얘기했죠.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실제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새 아파트들 계속 지어지면은 옆에 이런 것들 새 아파트들 입주하는 시기 때마다 말 그대로 경쟁자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세 살려는 사람들이 이제 전세를 놓는 분들이 가격을 어쩔 수 없이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당분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성비가 좋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많이 오른 것이 거품이 많이 낀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가 오른 정도의 그래도 건강하게 가격이 상승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특별히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막 지금 굉장히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을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생방을 함께하고 계시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은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나 네이버 TV를 통해서 다시 재방이 가능하니까요. 꼭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부자 이렇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지번, 면적, 투자 금액 등 좀 상세히 적어주셔서 좀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개인정보는 상담 외에 별도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고요. 외부의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서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자로 들어온 고민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토지의 전망 문의 드립니다. 라는 문자 사연을 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질문을 주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들어가고 나서 그다지 걱정할 게 없겠는데라고 생각한 게 보면은 아까 처음에 문의 주신 분처럼 주변에 이렇게 일자리들이 공장들 보이시죠? 특히 SK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된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는 월급을 받고 돈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돈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 지역이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지금 선거읍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 SK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장이 몰려 있는 이 지역이 가장 핫한 지역인데 지금 질문해 주신 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장 지역 1번 공업 지역하고 그다음 중공업 지역 사이에 살짝 어찌 보면은 톱니바퀴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시간 안에 원래대로라면 빠른 시간 안에 바로 개발이 밀려올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인문지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23번 국도가 지금 옆에 있는 23번 국도가 천안하고 위쪽에 안성을 연결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옆으로 계속해서 공장 들어오고 있고 발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약간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녹지 지역이고 그래서 개발도 굉장히 좋은데 진입할 수 있는 지금 이쪽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길이 이렇게 마을 쪽으로 들어가야, 천흥리 마을 쪽으로 들어가서 마을을 거쳐서 가야지만 지금 이 질문을 주신 토지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 이쪽에서 만약 이 먼저 있는 공장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다면, 이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만약 생긴다고 하면은 이쪽 같은 경우는 금방 발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옆에도 이렇게 돼 있고 옆에도 공업지역이지만 이쪽에 천이 있고 천흥천이 있고 이 위쪽에도 이렇게 천흥천 지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물하고 물 때문에 진짜 접근성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분명히 개발될 토지기는 하지만 조금 접근성 문제로 좀 느긋이 마음을 갖고 기다리시면은 언젠가 좋은 날이 있을 그런 토지라고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상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알찬 고민 상담,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 잘 참고하시고요. 현명한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전문가님과 또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